지옥 탈출 프로젝트 해일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해일조선 독립군 NK투데이 시간입니다. NK투데이 시간이군요. 네. 눈길을 제가 헤쳐오느라고 좀 정신이 없네. 폭설이 내렸네요. 폭설이. 네. 자, 카더라 통신 먼저 하죠. 네네. 오늘 주제가 뭐죠? 네, 청와대 사칭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북한 소행이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거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국내 여러 언론 방송들이 지난 18일에 있었거든요. 그 북한이 청와대를 사칭한 이메일로 해킹을 시도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 해킹 사건들, 그러니까 북한이 한 것으로 결론 내렸던 해킹 사건들과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는 했는데, 하지만 아직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사칭했으면 뭐 블루하우스 뭐 이렇게 들어가나?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여러 기관들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보면 거기에 이제 해킹 툴이 쫙 깔리는 그런 식인 거죠. 강신명 경찰청장 청장이 발언도 좀 약간 애매한데, 과거 해킹 사건이 북이 했다는 해킹 사건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해킹 사건이 북이 했든 아니든 다 비슷하지 않을까?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제 예를 들어 IP 주소가 뭐 똑같은 IP 주소가 나왔다든지 뭐 그런 거죠. 아직 추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이게 근데 언론은 추정을 했네. 예. 그러니까 이 경찰청에서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직 추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아니 과거에 IP하고 똑같은 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북한 아니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북한이 과거에도 이러이러한 해킹들을 했고 이번에도 또 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 사건도 북한 소행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이 추가 해킹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 전제에 대해서 지금 확증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과거에 해킹을 했다라는 그 그러니까, 기본 전제. 예, 이게 참 웃긴 게 과거에 맨 처음 그 해킹 사건이잖아요. 그 해킹 사건이 북한이 한 건지가 확정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킹 사건이 확정이 되려면 결국 범인을 체포를 해서 재판을 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범인을 체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물증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경찰이나 이 공안기관의 일방적인 물증인 거지. 그 물증이 완벽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재판을 해봐야 아는 건데 전문가 검증도 필요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된 상태에서 자 이번 맨 처음 그 사건과 유사한 증거들이 또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도 북한 소행, 그 다음 사건도 북한 소행. 이게 지금 계속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그 북한 했다 치고 이렇게 가는 거네. 예, 그렇죠. 근데 이런 보도를 믿기 어렵다 이제 이런 거죠. 예, 이 전문가들조차 이런 언론 보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날 전자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자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보안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북한 소행설에 대해서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36.8%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신뢰한다는 답변이 15.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보다는 배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답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응답인 거요? 예, 모르겠다. 근데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한다 안 한다에 대한 근거.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신뢰 안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공격 주체가 북한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결과만 나오면 다 북한 소행이라고 보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 과학적인 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보면은 그 정부 발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언론대로 이렇게 막 북한이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거 말고 정부에서도 이제 뭐 경찰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뭐 추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32.9%는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보다 많은 41.3%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북풍을 이용한다. 북한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 이런 이유로 신뢰를 못하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은행 쪽에 다니는 그 보안 계통에 계시는 그 지인이 있거든요. 전문가. 그분이 예전에 이명박 때 그 농협 해킹 사건 있잖아요. 예, 제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게. 그거는 북한 소행이 절대 아니다. 보안 전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봤나 봐요, 뭐를. 데이터를 좀. 그 은행 계통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킹이나 이런 거 좀 봤는데 그 내부자 소행이 100%다 뭐 이런 식으로 100%? 확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 날라가죠. 네. 그러니까 보안 전문가가 어쨌든 뭔가 근거를 가지고 뭐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증거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보안 전문가가 자기의 전문적 견해를 봤을 때 이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킹 사건의 북소행설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예, 네. 아주 그 아까 말씀드린 농협 해킹 사건 시작해서 이건 날라갔어요 지금. 예, 그 정부기관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뭐 청와대와 뭐 정부청사 뭐 이런데 이제 해킹 사건이 있었고, 언론사도 있었죠. 예, 그다음에 뭐 금융사들도 한꺼번에 털린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로 나가면 미국의 소니 해킹 사건. 네. 그다음에 며칠 전에 또 뭐 삼성 해킹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요? 삼성에 이제 해킹을 시도했다. 근데 뭐 피해는 없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근데 이런 해킹 사건들이 다 북한 소행으로 지금 결론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벌어지는 해킹 사건의 대부분을 다 북으로 본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해킹 사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평소에? 네, 평소에. 근데 짜잘한 해킹 사건들은 사실 보도가 거의 안 되는 거고, 이런 이제 대규모 대규모 디도스 사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금융기관이나 뭐 삼성이나 뭐 정부기관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해킹 사건들은 좀 보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킹 사건이 보도되는 건 거의 대부분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거죠. 북한 소행으로 모는 것만 보도를 한다 이런 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보면. 자, 이거 해킹 사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알 수 없죠. 뭐 명확하게 이거를 정부 당국 국정원에서 댓글 쓰지 말고 이런 거를 딱 확정해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딱 내밀고 또 국내에 있는 보안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야 신뢰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실 해킹 사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범인을 못 잡거든요. 그래? 네, 범인 잡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해킹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해커들이 그 보안 이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해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뚫을 정도면 상당한 실력이 있는 건데 그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면 자기 신분을 철저하게 위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P 주소로 추적한다 이런 건 사실 해킹 사건에서는 넌센스거든요. IP 주소를 당연히 숨기고 들어가는데 그걸 추적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해커들이 아주 실력이 떨어지는 해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 실력을 가진 해커가 이 방어막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IP 주소는 해킹 사건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의 IP 주소 숨기는 건 해커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자취를 감추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배우는 거는 장갑 끼는 거 아닙니까? 지문 안 남기려고.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야, 예전에 서울시 선거 디도스 사건. 디도스 사건. 이거는 뭐 중국에서 IP 이런 게 확보된 거 아니었나? 그 IP라는 게 근데 그게 최초의 IP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여기저기 경유해가지고 가버리니까. 그래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근거가 이 정보 당국도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해놓으니까 공개를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해킹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성입니다. 제가 컴퓨터 관리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데이터 잃어버리지 않게 이제 백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고요. 컴퓨터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안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쓰는 책은 뭐 개인 출판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펀딩을 통해서 선구매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텀블벅.com/데이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텀블벅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 프로젝트를 찾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성의 출판 프로젝트. 당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www.tumblpug.com 텀블벅 사이트에서 김인성의 출판 프로젝트를 검색하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치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새누리당 장기집권 저지와 진보 진영의 정치 세력화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제목으로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지정 토론자로는 김은진 민주통일정치포럼 공동대표, 시민혁명당 준비위원회 안성용 의원, 윤현식 노동당 전 정책위 의장, 김대현 복지국가당 대변인, 정종성 해일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 공동대표. 각계 토론자로는 박형대 전국농민의 총연맹 정책위원장,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윤법달 종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 홍승희 대한민국 효녀연합 대표, 이렇게 해서 토론자들이 참가를 합니다. 이 행사는 민주통일정치포럼, 해일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 이 두 단위가 공동 주최를 하게 됩니다. 새누리당 장기 집권 저지와 진보 진영의 정치 세력화 어떻게 가능한가?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권방송은 한국전시대 토론회 이날 행사를 생중계로 함께 합니다.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2주의 이슈. 자,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죠. 술입니다. 술. 자, 무슨 술이에요? 숙취 없는 술이 있답니다. 네. 그런 술이 과연 있을까요? 뭐 있다고 보도를 했더만요. 네. 이 북한이 지난 17일 평양타임스가 있어요. 평양신문 영문판이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쓴맛과 숙취가 없는 술을 개발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야. 숙취가 없는 술이 과연 가능할까?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술을 먹으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다음 날이잖아요. 술을 많이 먹으면 다음 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눈도 팅팅 붓고 막 아주 싫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숙취가 없는 술은 술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술을 마실 때 다음 날 숙취가 있을 걸 각오하고 먹어야 이게 술 맛이 난다는 거예요. 술에 대한 다양한 철학이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숙취가 없으면 이거에 대한 견해는 이따 얘기를 하고. 네. 자, 이름이 뭐죠, 그게? 예. 북한이 이번에 새로 개발한 술의 이름이 고려주입니다. 고려주. 네. 알코올 농도가 30도에서 40도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 센 술인 거죠. 도수가 높은. 이게 북에서는 기본이더만 30~40도가. 예. 보통 소주가 30도, 40도. 몇 도지 지금? 이렇죠. 예. 미국의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고려주를 개발한 데가 대동강 식품회사입니다. 이 관계자 얘기가 전문가들의 시음 결과 효과가 있었고 아무런 숙취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아무런 숙취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데 이거. 네, 머리도 안 아프고 속도 안 쓰이고. 네, 이 고려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북한 내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정부 과학 및 기술 히트 상품에 선정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신기하네. 잠깐만. 그러면은 취하긴 취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취하죠. 취하는데 다음 날 괜찮다는 건가? 네. 자, 비법이 공개됐어요? 네, 이 고려주의 비밀은 약효가 가장 좋은 6년근 개성 고려인삼. 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동강 식료공장이 유기농으로 수확한 찹쌀 누룽지를 설탕 대신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룽지. 네.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만들 때 쓴맛을 줄이기 위해서 설탕이나 뭐 이런 감미료를 넣지 않습니까? 뭐 아스파탐, 사카린 뭐 이런 걸 넣었는데 그거 대신에 찹쌀 누룽지를 이용하는데 이 찹쌀 누룽지에 찹쌀 누룽지에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미네랄,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비타민 성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숙취를 없애준다 이런 거죠. 그 소주에나 막걸리 보면은 이렇게 원료 표시되잖아요. 네. 거기 아스파탐이 공통적으로 있거든. 그렇죠. 그게 감미료죠. 그게 들어가 있는 거 먹지 마라고 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게 없는 막걸리가 좋다고. 생탁 그래서 생막걸리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좀 쓰잖아요. 근데 그런 막걸리들은 또 그런가? 아스파탐이 들어가야 단맛이 나거든요. 그렇지. 네. 그게 안 들어가면 이제 막걸리가 좀 약간 써서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아스파탐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구만.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거 대신에 하여튼 찹쌀 누룽지가 당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예. 그런 거네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찹쌀을 삶은 다음에 증기로 고압 증기로 오랫동안 이렇게 쪄내면 이 과정에서 찹쌀의 이 탄수화물 성분이 포도당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단맛을 내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충 원리는 좀 이해가 되겠네. 네. 근데 이게 국내에 들어오면은
엄청날 것 같은데. 그죠. 곳곳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막 폭주하겠는데? 네, 애주가들의 큰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영국의 가디언에서 이걸 고려주를 소개하면서 아시아 최고 술 소비국인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1등이구나.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숙취가 없다 그러면 네.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실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음날 걱정 없이. 네, 이 술이 농도가 세단 말이에요. 30도, 40도 이렇기 때문에 독한 술이라서 많이 못 먹어서 숙취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좀 제기를 해봅니다. 아니 독한 술이 주로 숙취가 없는 거 맞더라고. 네, 그죠. 제가 안동이잖아요. 안동 네. 소주도 안동 소주 유명하죠. 한 45도 되거든. 네. 근데 숙취가 별로 없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독한 술이 오히려 그 독한 술이 보통 고급 술이잖아요. 네. 이게 잘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화학주가 아니고 증류주거든. 안동 소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이제 요즘 소주가 20도 아래로 내려갔죠. 네. 18도, 17도 그렇죠. 이런데. 맥주가 비슷해. 네. 근데 그런 소주들은 사실 많이 먹으면 다음 날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네. 이거 가격이 좀 비싸겠는데? 그죠. 딱 봐도 인삼이 들어가고 네. 유기농 찹쌀 누룽지를 사용하고 이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자, 여기 하여튼 이게 남북 교류가 되면은 NK투데이가 제일 먼저 한번 네, 독점 공급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북에서 독점 공급만 안 시켜준다 그러대.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걸 반입해서 팔면은 좋겠네요. 네. 근데 고려주.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는 오이사 조치 때문에 반입이 안 된다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 오이사 조치가 해제되면 선물용으로 좋겠다. 부모님들한테. 네, 설 재정 상품으로 이렇게 이거 괜찮은데 이거. 자, 비싸긴 하겠지만 어쨌든 설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고려주를 한번 마셔보시면 좋겠네요. 어떻게든 한번 입수를 해봅시다. 네, 이주의 이슈 숙취 없는 술 고려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일본 장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친일파 후손이 큰 소리치는 나라 반역과 매국의 쓰레기 모두 건너매고 자주의 깃발 높이 당당하게 미국놈 밀어내고 일본놈 이어내고 남남은 손만 잡고 통일하는 나라 양키놈 양수내죠 쪽팔이 쪽팔려 해 비로소 민족자도 세워내겠네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박경효 김윤식 이주혜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직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남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일